수학 학습에 있어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요. 방향 설정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향 설정이라는 건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게 풀어본 문제인지 처음 보는 문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빨리 판단하고 아 그럼 이 문제가 내가 풀었을 때 상중하중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요. 무작정 문제를 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쉽네.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중요하냐면 상중하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나한텐 좀 쉬운 문제네 라고 생각하면 다음엔 이건 좀 덜 공부해도 되겠다. 한번 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건 너무 어렵다 하면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웠으면 지금 해결이 됐더라도 사실 다음에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또 잊을 수도 있고 다음엔 또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분류했다가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앞으로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중하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접했을 때 항상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한테도 가장 강조하는 건 문제를 한번 쭉 읽었으면 마지막에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꼭 줄을 치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줄치고 확인하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확인한 다음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을 했으면 올바르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대로 계획에 맞게 이제 실행에 옮기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실행에 옮길 때 좀 더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해결을 했다면 이제 계획대로 잘 됐는지 혹시라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내가 잘했나? 내가 이 문제를 푼 게 답은 나왔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했나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답을 맞춰봤다면 이게 실수여서 틀린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틀린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꼭 반드시 수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해당되고 당연하죠. 모든 학습에도 다 해당되는 일상생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사실 그냥 학습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메타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갑자기 팡세 생각이 나는데 팡세 영역 중에 퍼즐과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 중등이랑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인생 전반 전체적인 인생을 통틀어서 필요한 사고다. 근데 사실 제가 팡세를 잠깐 봤는데 팡세에 나와 있는 주제가 전부 중등이랑 연결되는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선행을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풀리고 그러나 차츰차츰 어려워지는 컨셉이거든요. 충분히 유아기에서부터 이해가 가능하게. 그래서 부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팡세가 잘 만들어졌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걸 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6, 7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못 풀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고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냐면 CWH라고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CWH가 어떤 문제를 접해서 우리 아이가 모른다고 하면 이게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주는 질문이에요. 엄마의 질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자 일단 한 다음에 Can you? 할 수 있겠니?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럼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W, what's the matter? 여기서 원하는 문제가 뭘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럼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H, how?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럼 아이가 3단계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적용해 봤더니 수학이나 이런 감각이 굉장히 약한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다 모른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모르는 5문제 중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3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질문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수학이 약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 어려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잠재의식에 있었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질문만으로. 뭐 설사 해결을 못할지라도 CWH만 이 단계만 거치면 우리 아이가 사고가 향상되고 메타인지가 향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해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 설정, 실행, 확인 이 단계를 어머님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저기 첫 번째 질문만 이거 이전에 풀어봤던 거니?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예원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상중하중 어떤 거야? 그리고 그래도 잘
아이가 몰라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 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보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잘 풀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죠. 우리 예원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짚어주시는 건데 이걸 모든 문제마다 다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교과 문제집 5장을 풀었다. 네. 그럼 5장 중에 오답이 나고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한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네. 5, 6학년 좀 고학년 친구들은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네. 스스로 이 단계를 거쳐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CWH는 뒤에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자료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또 생각했어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내용을 조금 더 풀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엄마쌤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과목을 또 지도하다 보니까 그렇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이에게 문제를 보고 풀리고 채점하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러한 접근 방법을 지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문제를 한 번 더 읽게 해주세요. 네. 문제를 읽었는데 아이가 갸우뚱하거나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소리 괜찮으니까 내서 읽는 것도 소리 좋은 내서 거죠. 네. 한두 번 정도 천천히 더 읽어보자라고 하고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보고 이제 이걸 살짝 넘겨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토요일에 저희 네. 친구들 지도했던 문제라 이 문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사각형 3개가 겹쳐져 있고 네. 겹쳐진 이 색칠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오답이 많이 났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겹쳐진 종이의 개수를 찾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그렇죠. 덜어내고 추가했을 때 문제도 맞아요. 어려운데 세상에. 3장이 겹쳐져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네. 충분히 배운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자 문제를 읽었지?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일단 1단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긴 문장을 읽으면 보통 아이들은 어렵고 손을 못 대겠어요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필요한 생각을 것만. 간단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뭐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해? 모두 겹쳐진 부분의 넓이. 넓이를. 그러면 겹쳐진 부분이 어떻게 생겼지? 그렇죠. 직사각형. 우리 직사각형 넓이 다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요? 길이를 라고 알아야죠. 말하죠. 그럼 네. 이제 그럼 우리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주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그걸 줄쳐보자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걸 체크. 같이 줄치게 하고 그럼 한 편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라고? 여기 8cm가 있네? 우리 이미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지. 20에서 8 빼니까 10이지. 이제 여기까지 짚어주고 그 다음 생각을 가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문제를 너무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 문제 주요 정보에 줄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로의 길이가 10이니까 세로의 길이도 뭐 10 이내거나 10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찍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답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그렇죠.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예, 네. 그러면 대강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감이 아주 떨어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를 접해봤다면 넓이에 대해서 안다면 네. 100에 가까운 어떤 수거나 두 그렇죠. 자리 수겠구나란 감이 오죠. 그게 와야 돼요. 그렇죠. 네. 답을 예측해 보라는 그리고 말은 예측이 맞았으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답 예측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너무 쉬워요. 이제 풀 수 있어요. 한 수많은 친구들이 4자리수 답이 나오거나 갑자기 한 자리수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오류가 생긴 그런 거예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큰 답이 그렇죠. 나왔다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작은 답이 나왔네가 그렇죠, 빨리 캐치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과정이 맞았으니까 네네네. 저 풀었어요 하고 네네네. 자신 있게 답을 말하는 거예요. 답을 예측해보면 내가 제대로 푼 줄 알았는데 뭔가 오류가 생겼나 보다. 네.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답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풀이할 때 이제 단계별로 계획 세워 보는 거.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는 단계까지 꼭 갈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오늘 교과 문제집 5장을 풀었어요.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재밌었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뽑아보게 뽑아보게 하는 하는 거예요. 거죠. 그럼 재미있었던 문제를 뽑는 건 아이한테도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 문제는 뭐였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도 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네네네. 해보고 요걸 해보라는 건 네. 내가 오늘 학습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스스로 점검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마케팅 팀이랑 교육 팀이랑 소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네. 수학 일기로 회의를 했거든요. 어머나. 그러면서 나온 얘기였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수학 일기를 좀 만들어주자, 양식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독특한 문제 혹은 뭐 그렇죠. 재미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뽑아보는 거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마다 네. 내가 재미있어하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요즘 쓰는 건데 저희 아이는 학습량이 굉장히 적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효과가 있는 게 한 장을 풀던 두 장을 풀던 그날 해야 되는 그 문제집에서 할 걸 했으면 스스로 잘하고 있었는지 내가 이 두 장을 풀 때 체크해보게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건 별 5개가 만점. 내가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면 별 5개 스스로 그리게요. 문제집 끝에. 어떤 표현이든 예. 아이만의 표현을 하면 그렇죠. 되죠. 그럼 저희 아이는 엄마가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별을 쓰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별을 쓰면 네. 스스로 다음에는 별을 조금 더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와. 또 하나는 이제 별을 스스로 그 사소한 것 같은 행동만으로도 그렇죠. 아이들의 성취감도 그렇죠. 향상되고 바뀌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엄마가 정해준 양 문제집을 그냥 풀기만 하면 그냥 풀고 이거 다 풀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이 네,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면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나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이 거예요.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예, 내가 오늘 집중해서 못했구나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네. 나중에 좀 더 제대로 된 학습이 가능해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훈련으로도 길러집니다. 네, 유아, 초등, 전반 다 해주시면 중등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엄마들의 손이 필요 없을 때가 오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공부를 하겠네요. 이걸 계속 연습하면 네네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리고 원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이걸 지금 연습하면 중등이 가면 스스로 공부하는 그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질문해 보기인데 이제 우리 엄마님들의 시험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늘 테스트를 좀 받아보세요라는 것도 많이 권하기는 하거든요. 네. 아니면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진단 테스트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마무리 평가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그때 모아서 좀 해보시라고 예. 테스트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도 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타인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요즘 초등학교에선 시험이 없죠, 거의. 네. 그런데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네. 학교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있을 텐데 맞아요. 실제로 스탠포드대에서 이제 좀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던 것을 이제 제가 초등학생용으로 조금 바꾸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의 성취도 평가의 범위와 학습 주제를 스스로 한번 적어보자. 적어보는 거죠. 배운 내용일 네. 테니까요. 근데 적어보고.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때 정말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죠. 특히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나마 괜찮다 해도 2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볼 때 너무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네네. 근데 아이들한테 막상 너 시험 공부할 계획 세워봐 이렇게 주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요.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네네네. 거예요. 너 다음 주에 본 평가 뭐야? 한번 범위 적어볼래? 부담 없이 책 보면서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럼 보게 되는 평가에서 너 몇 점 정도 받고 싶어? 우리 친구 몇 점 정도 받고 싶어? 네. 그거 적어보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웠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냥 찍어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너 이거 시험 공부할 거야? 이렇게 네. 물어봐주고 그럼 아이가 한다고 하겠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자기가 찍었으니까. 자기가 찍었으니까 그럼 무슨 요일에 너의 생각에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네. 이거를 가볍게 그냥 설문처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네요. 이 네. 질문 자체로 아이가 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험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해야겠구나 한번 위에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은 좀 그나마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남자친구들이 너무 걱정되는 게 남자친구들이 포기도 쉽고 네. 아니 뭐 틀리면 되죠. 뭐 그냥 이렇게 막 쿨한 친구들이 쿨하더라고요. 있죠. 사실 쿨한 친구들조차도 네네.
조금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네네.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이제 요 질문을 좀 던져보면 사실 시험이 다가오기 전까지 스트레스도 훨씬 줄고 메타인지가 향상되면서 시험에 대한 계획도 스스로 확실히 세울 수 있고 학습 공부도 실제로 조금 더 하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설문일 테니까 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